자, 이제 2부 시간인데요. 자, 이벤트와 주가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또 계속해서 예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예시인데, 3월 29일 날, 이거 아마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마존 리콜 루머가 떴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이 엄청나게 서버를 많이 그 데이터를 좀 사용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삼성전자가 D램을 많이 납품을 합니다. 비중도 상당히 많은데, 아마존에서 삼성전자 그 D램에 불량이 발생해 가지고 리콜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루머였는데 무려 8조 원 규모라는 루머가 뜬 겁니다. 근데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존 리콜 루머가 떴다는 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이었죠. 이거 삼성전자에서도 고객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일부 결함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결국 아마존 이제 리콜 루머가 뜨면서 그러니까 투자분들은 대부분 이걸 생각하세요. 그럼 삼성전자 팔아야 되나? 이제 처음 생각하는 건 그거세요. 삼성전자 팔아야 되겠구나. 악재 떴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초대형 악재구나.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2차원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처음엔 그랬어요. 삼성전자 진짜 팔아야 되는 건가? 이거 악재인데? 근데 주가 흐름을 봤더니 물론 삼성전자가 흔들리긴 했는데 갑자기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이 리콜을 했지만 그 D램은 전 세계에 3사밖에 없잖아요. 삼성, SK하이닉스, 그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다른 회사는 사실상 못 만들어요. 이 세 개 회사가 가점하는데 결국 아마존이 리콜을 했다는 건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그만큼의 공급이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램 공급이 일단 일시적으로 축소되는데 또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어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한테 넘어가겠죠. 물량이 일부라도.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부족했던 물량을.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D램 업황 전체로 봤을 때는 공급이 줄어드는 굉장한 사실 호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악재로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이제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은 공급이 줄어들고 하이닉스가 이거 완전 반사이기네 그러신 분들은 공격적으로 하이닉스를 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날 이제 장중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날이 이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 리콜 사태가 나고 나서 D램 공급 축소 기대로 하이닉스 주가가 진짜로 랠리가 단기간에 나와버렸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뉴스가 정말 중요하죠. 이런 반사이익에 대한 것도 순간순간 좀 캐치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다음으로는 또 중국의 PMI 지수라고 아시죠?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그 중국의 각 업체들 있잖아요. 대형 회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요. 예. 이번 달에 뭐 신규 수주 어떨 것 같냐? 너네 회사 이제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담당자랑, 구매 담당자랑. 어떨 것 같아? 재고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PMI 지수가 그동안 50 이하에서 계속 있었어요. 50 이하면은 경기가 침체됐다는 얘기예요. 되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다들 되게 안 좋게 봐요. PMI 지수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장 예상치가 중국의 PMI 지수 시장 예상치 여기가 49.6이었어요. 전월은 49.2였습니다. 근데 이게 50.5가 나온 거예요. 여기 좀 조그맣게 글씨 보실지 모르겠는데 중국 제조업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기준점이 50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나? 중국이 좀 부양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때가 4월 1일인데 중국 경기가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캐치를 하셔야 돼요. 바로 중국에 관련된 아까 처음에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린 그 회사들 있죠. 그 중국이 지준율 인하했을 때 경기 민감주가 급등했죠. 화학, 조선, 철강. 그러면 여기서 또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철강, 화학, 조선이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때 주가 급등한 종목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예, 포스코가 중국 PMI 지수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그날 당일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했고 뭐 철강만 간 게 아니라 뭐 풍산 같은 비철금속, 또 중국의 굴삭기 회사들 아시잖아요. 그런 회사들 주가가 동반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PMI 지표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중국의 그 PMI 지표가 또 이런 식으로 예상보다 잘 나오면 지금 사실 보면 포스코 주가 처참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또 중국 PMI 지수가 잘 나왔는데 포스코를 떠올리시면 돼요. 만약 예상보다 잘 나왔으면 포스코 주가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팰리세이드라는 차 아시죠? 그 현대차에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차인데 이게 좀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 노사가 좀 팰리세이드의 증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약간 설왕설래 했었나 봐요. 근데 팰리세이드를 증산하기로 갑자기 합의를 했어요. 지금 현대차에서 제일 잘 팔리는 모델인데 이거를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는 이제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잘 팔리는 모델이 갑자기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부품 회사를 봐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현대위아였습니다. 현대위아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동안 장기간 주가가 부진했는데 저 증산 합의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또 단기간에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 한 10% 정도 또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팰리세이드 관련 뭐 이 기업만 간 건 아닌데 이제 저런 증산 합의가 나왔을 때 또 이걸 떠올려 보는 거죠, 한 번은. 예,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톡신 제고, 메디톡신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이 보톡스라 그러죠. 이거 이제 보고서에 나왔던 건데 이 보고서가 뭐냐면 그동안 사실 휴젤이라든가 메디톡스 같은 회사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톡신 관련해 가지고 재고가 좀 많아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여기 나왔던 보고서가 뭐냐면요. 톡신 업체 실적이 이제 본격화된다. 왜냐하면 중간상인 재고가 바닥이 났대요. 재고가 바닥 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수요가 급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좋은 보고서도 나왔지만 그날 그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휴젤이란 기업인데 대표 기업인데 정말로 그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저런 이제 이벤트도 관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 아까 한번 설명드렸지만 카카오 주가 요새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데 왜 갔는지 아세요? 이렇게 카카오가 갑자기 간 게 요즘에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창 여시면 갑자기 광고 보이지 않으세요? 중간에 배너 광고 같은 거 하나 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갑자기 채팅 영역에 배너 광고를 추진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걸 발표하고 나서 새로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의문 보도 있었는데 어쨌든 카카오톡이 워낙 가입자가 많잖아요. 거기에 광고가 하나 붙는다는 거는 이 신규 매출처럼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야 여러분들 좀 그 카카오톡 채팅창이 좀 보이시겠지만 그 당시에 처음 이게 나왔습니다. 이걸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이틀간 폭등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좋아요, 되게 주가가. 예.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 아이템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 안 가던 주가가 이렇게 또 움직여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일부 시간에 뭐 카카오톡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때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올라갔던 데가 여기고 또 안 가다가 그 이번에 채팅창 광고 발표하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벤트 예시 중에 또 미국이 인프라 투자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트럼프하고 민주당이 2,300조 우리 그 쉬는 날 5월 1일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갑자기 뉴스가 떠가지고 봤어요. 2,300조 원 인프라 계획에 드디어 합의했다. 합의하냐 마냐 되게 말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인프라 투자하면 뭘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뭐예요? 바로 두산 바켓 같은 기업이죠. 굴삭기 회사. 미국에서 굴삭기를 실제로 그 만들어서 지금 1위 업체입니다. 소형 굴삭기 미국 1위 업체가 두산 바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안 가던 회사가 당일날 주가 날아가 버렸어요. 물론 그 후로 또 시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빠지긴 했지만 당일날 이 무거운 주식을 올렸다는 게 이 뉴스 하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인프라 투자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움직였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이건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인데 화웨이 아시죠? 중국의 거대 기업이죠. 근데 그 스마트폰 쪽에서 글로벌 3위 업체고 삼성과 유일하게 지금 맞짱 뜨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갑자기 이제 구글이 거래를 중단하겠다. 예. 구글이 갑자기 거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가 들어갑니다. 안드로이드가 들어가는데 구글이 이거 안 준다 그랬어요. 안 주고 유튜브, 그러니까 화웨이 스마트폰을 만약에 사게 되면 새로 나오는 제품은 이제 유튜브도 없어요. 지메일도 안 되고 안드로이드 OS도 없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화웨이 걸 써야 돼요. 그럼 유럽에서 삼성과 경쟁하는데 유럽의 소비자들이 화웨이 걸 살까요, 과연? 안 사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 영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회사 AR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두뇌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모든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의 엑스노스도 그 ARM이 설계한 반도체를 그거를 따다가
거기다가 AP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ARM이 주는 이 설계도 없으면 못 만들어요, 사실. 근데 화웨이하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화웨이는 이제 못 만들어요, 스마트폰 자체를.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예 하드웨어 자체를 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돼요. 도대체 뭘 수혜를 받느냐. 화웨이랑 직접 경쟁을 하는 회사가 누구죠? 바로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소비자들이, 중국은 소비자들이 뭐 화웨이 거 살 수 있지만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의 소비자들이 뭘 사겠어요? 화웨이 제품 이제 안 사게 되겠죠. 그러면 그 대안이 뭐예요? 삼성 거밖에 없잖아요. 애플은 애플대로 불매운동 때문에 좀 어렵고 안드로이드에서 경쟁하는 게 삼성입니다. 삼성이 엄청난 반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가 그날 장이 안 좋은데 무려 4% 장중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LG전자도 주가 올라갔습니다. 그 무겁던 LG전자도, 왜 LG전자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만들잖아요. 반사이. 그리고 또 스마트폰 납품하는 회사 중에,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 파워로직스라는 회사도 조금 늦게 가긴 했는데 당일엔 안 가고 이틀 후에 가긴 했지만 주가가 이날 무려 장중에 17% 가까이 폭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벤트들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제 2부에 걸쳐 설명드렸는데, 한국 증시는 정말 이런 그 실적이 좋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주가 흐름이 나오면 정말 좋잖아요. 좋은데 현실적으로 증시가 너무 답답해요. 그냥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재료라든가 이벤트의 그 반응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금 뭐 투자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뉴스 나오는데, 물론 뉴스를 판단하는 능력은 기르셔야 됩니다. 과연 어떤 뉴스가 터졌을 때 내가 바로 수혜주, 아까 보셨다시피 화웨이, 뭐 또 두산의 두산 바켓같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했을 때 이거를 계속 연습은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시면서 여기에 뉴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또 좋은 그 투자 기회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벤트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저의 노하우와 좀 올해부터 좀 메모한 것들 정리해서 오늘 방송해 드렸으니까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좀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쓸주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